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조숙한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요, 13살 정도 되면 이제는 자기가 다 큰 줄 알아요. 저도 옛날 아마 중학교 한 2학년 되니까 이제 내가 이만하면 다 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가보니까 아직도 내가 덜 자랐더라고요. 배울 게 너무나 많았어요. 사실은 이 소아과가 되게 처음 태어나서부터 19세까지인데요. 그 성장이 아주 변화가 아주 많습니다. 대개 이제 여자아이들은 맨스를 시작하면 보통 한 12~13살 되면 맨스가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어른 다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아직도 19세까지는 부모 영향 밑에서 배워야 되고 아직도 우리가 터득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대개 보면 그때까지 예방주사도 대개는 엄마들이 결정해요. 엄마가 독감주사 맞아라 그러면 아이들이 맞아요. 엄마가 맞지 마라 그러면 아이들은 맞고 싶은데도 못 맞습니다. 아직 어린데 보통은 이제 부모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엄마가 아무리 강압적으로 영향을 미쳐도 요즘 아이들은 너무 성장이 옛날보다 빨라가지고요. 옛날에는 15살 때 하던 것도 지금은 12살 때 벌써 다 터득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인데도 벌써 옛날에 성인들 내과에서 다루던 병, 산부인과에서 다루던 이런 것들이 소아과에서 지금 다루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소아과 의사들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소아당뇨병이 지금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물론 제1형 당뇨병은 이건 면역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2살, 3살 아이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제2형 당뇨병은 이거는 성인형 당뇨병인데 대개는 뭐 옛날 같으면 20세, 40세 이렇게 해서 60세에 생기던 이런 병들이 지금은 13살 되면 벌써 생기는 그런 경우 많아요. 사춘기에 벌써 발생을 한다고요. 이것은 그만큼 옛날보다 아이들이 영양이 과잉 서플라이가 돼가지고 영양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당뇨병이 제2형 당뇨병이 어려서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이 있는 애들은 어려도 일단 당뇨병 치료를 해야 돼요. 심하면 이 당뇨 인슐린 주사를 아이들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니까 성인 당뇨병이 안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춘기가 지나면 적어도 1, 2년마다 한 번씩 피검사를 해서 당뇨병이 혹시 생기는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아 비만병이 많아졌어요. 제 환자 중에는 이제 겨우 10살인데 몸무게가 벌써 200파운드, 나보다 몇십 파운드 더 많이 나가요. 벌써 고혈압이 생겼어요. 고지혈증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소아 비만병이 옛날보다 아주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조숙증이 많습니다. 그 옛날에는 초경이 뭐 14살, 15살 이럴 때 하던 그 초경인데 요즘은 12살 되면 13살 이럴 때 벌써 초경이 생겨요. 최근에는 이 초경이 11.9세 또 더 줄어들었어요. 미국도 통계를 보니까 100년 전보다도 이 초경이 4년이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초경이 옛날보다 이렇게 빨라지는 것일까?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다 그래요. 미세먼지가 이런 이 성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기관에 이것이 쌓여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대기오염보다는 이 성적 오염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자, 100년 전보다 우리는 우리 주위가 성적 자극이 훨씬 더 많아진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벌써 소설에서 뭐 한강에서 작가가 뭐 노벨 문학상을 탔다 그러는데 그것이 너무나 성적으로 왜곡되고 아주 외설적인 그런 것이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린아이들이 다 모두 호기심이 돼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읽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생기고 그것이 뇌 미체를 자극을 해가지고 성적인 발전이 빨리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소설뿐만 아니에요. 영화라든지 만화, 동영상 이런 것이 성에 관계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벌써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하고 성적인 상상이나 성적인 생각, 성적인 자극이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이 성적인 아주 조숙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인데 벌써 성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18, 20살 될 때까지 성에 대해서 모르고 결혼해야지 성생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니야. 13살 되면 벌써 그 전에 또 벌써 성적으로 눈이 뜨는 아이들이 있어요. 16살, 18살. 옛날에는 뭐 26살 돼도 결혼하지 않으면 성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벌써 10대 되기 전에도 성에 눈 뜨는 나이가 됐습니다. 10세 이하에도 성에 관심을 가진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묻습니다. Are you sexually active? 아니면 부모들에게 Is your son sexually active?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아이들이 성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왜 소아과 의사가 왜 이것을 물어야 됩니까? 성생활을 하면 그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성병입니다. STD 검사를 필요하냐 이것을 좋게 바꿔서 말해서 Are you sexually active?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STD라는 것이 뭐냐?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그 성으로 옮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오더라도 부모에게 함부로 말도 못해요.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자기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 그러면 아이들만 이 소아과 의사하고 같이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병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클라미디아나 임질, 뭐 매독, 에이즈, 트리코모나스 이거는 기생충이고요. 또 헐페스 이것은 이제 그 타입 2가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는데 타입 1은 그런 입술가에 그냥 피곤하면 생기는 그런 물집들이고 이 타입 2는 성기 주위에 생긴 것인데 이 타입 2가 성으로 옮습니다. 그리고 곤지름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사마귀 이것이 인유두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HPV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자궁경부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자궁경부암 이거 HPV 백신이 있어가지고 암을 거의 95%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으면 예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HPV 그런 걸 잘못 알고 아이들을 맞히지 말라고는 그런 엄마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이 HPV는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눈 뜨기 전에 빨리 맞춰야 됩니다. 이미 HPV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와 버리면 예방주사가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간염도 사실 C간염 이런 것이 간암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것도 성으로 옮을 수가 있습니다. 성병으로 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펙셔스 모노뉴클리어스라는 것이 바로 키싱 디지즈라는 별명을 가진데 이것이 성행위로도 이렇게 옮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임신이 간혹 생기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소아과인데도 이제 임신을 다뤄야 되고 또 피임약을 원하면 처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지금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어린아이인데 월경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월경이라 그러면 임신 테스트를 해야 돼요. 또 갑상선 기하나 또는 갑상선이 모자라거나 거식증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월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임신이 아니라면 에스트로겐으로 그것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월경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철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임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월경이 너무 많아서 빈혈이 되기도 하고 피검사로 또는 철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피임약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mense가 불규칙하면 이런 피임약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또 어린아이들 중에는 다낭성 난소증이 있어요. PCOS라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월경이 고르지 못하고 무월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털이 많이 생기고 비만이 많이 생기고 여드름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초음파를 검사해 보면 난소에 물집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난소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낭성 난소증이 있으면 보통 쿠싱 신드롬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가지고 피임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메트포르민 이런 것을 치료를 하게 되고 여드름을 잘 치료해야 됩니다. 자궁경부암은 보통 예방접종이 9살부터 맞을 수가 있어요. 25세까지 맞을 수가 있는데 9살에서 14살까지는 2회만 맞아도 됩니다. 그러나 15세부터는 25세까지는 3번을 맞아야 돼요. 그 주사액이 비싸니까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아까지만은 옛날에 내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내분비과, 피부과 뭐 이런 환자들이 지금 소아과에서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숙한 소아과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배워도 되는데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학교에서 더구나 성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것이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과 의사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우리에게 이 문제를 고민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소아과에서 상담을 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